안녕하십니까. 이제 차분하게 이번 일정을 함께 돌아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열린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총리로 취임한 지 오늘로 겨우 열이틀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부터 일정은 매우 빡빡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 그리고 지금의 아펙 정상회의까지 이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지난 외교 주간 동안 우리는 거의 쉬지 못했지만 각 일정마다 매우 분명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외교 활동 속에서 우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FOIP에 대한 비전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동시에 그 비전을 현재의 국제 정세에 걸맞게 진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아울러 일본-미국 동맹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힘써왔고, 지역의 주요 국가들과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신뢰와 협력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취임 직후 제시했던 여러 방향성은 하나하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외교의 위상을 세계의 중심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준으로 다시 세워나가기 위한 여정을 매우 힘차고도 안정적으로 출발시켰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일정 가운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나라 정상들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모두가 저의 총리 취임을 축하해 주었고 따뜻한 환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 인연을 쌓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앞으로 양자 관계를 지탱할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저는 아펙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의 구축이라는 주제 아래 연결성 강화와 공동 번영과 같은 우선 과제를 둘러싸고 각 회원국 정상들과 매우 활발한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일본이 튼튼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태평양 전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번영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회의에서 법의 지배에 기반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CPTPP의 높은 수준을 유지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동시에 WTO 체제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들을 신속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이 이 지역의 성장과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와 같은 분야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여 전략적인 성장 투자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아펙 정상선언문에는 일본이 중시하는 많은 내용이 분명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생각과 입장에 공감하고 지지해준 나라들이 많았다는 결과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아펙이 2031년 위장국을 일본으로 하자고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2031년까지 우리는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아펙 참석을 계기로 저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한국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정상들과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는 일본-중국 관계의 큰 방향성을 함께 재확인했습니다. 즉, 상호 호혜적 전략적 협력 관계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건설적이며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동시에 양국 간에 남아있는 여러 현안에도 거론이 미쳤습니다. 저는 입장과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야말로 양국 정상 간의 직접적이고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담이 일본과 중국이 앞으로 다양한 과제를 함께 해결하고 동시에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일본-한국 관계의 중요성과 현재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일본-미국 한국 3국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양국이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쌓아온 관계의 토대 위에서 일본-한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양국 정부는 긴밀한 소통을 계속 이어가기로 합의했으며 정상 간 셔틀 외교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또 오늘 저는 캐나다의 마크 총리와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양측은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을 한층 강화하자는 점을 재확인했고 현재의 국제 정세를 둘러싼 여러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상기하고자 합니다. 내년이면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2016년에 FOIP 비전을 제시한 지 꼭 10년이 됩니다. 한편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정적인 국제 질서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외교 안보 정책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일정에서 우리는 아세안 순방으로 시작해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맞이했고 이어 이곳 한국에서 매우 의미 있는 외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일본 외교를 다시금 세계의 중심에서 활짝 피어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단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우선 과제는 명확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평가받는 일본-미국 동맹을 한층 더 공고히 하고 FOIP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지역의 핵심 파트너들과 신뢰관계를 더 깊게 다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외교 주간에서 얻은 성과를 토대로 이러한 하나하나의 과제에 대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제 모두 발언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일본 언론 여러분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TV 아사히. 총리님, 연일 강행군 속에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TV 아사히의 입니다. 이미 총리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일부 겹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이 처음으로 아펙 정상회의에 참석하신 자리입니다. 먼저 총리님께서 느끼신 전반적인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총리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이번 일주일 동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일본 한국, 일본 중국 정상회담, 그리고 아펙 회의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일주일간의 외교 주간을 총리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임 후 아직 열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방금까지 이어졌던 이 빡빡한 외교 일정을 통해 이른바 총리의 색깔이 담긴 외교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기 시작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은 그것을 어떻게 상상하면 좋을지, 그리고 총리님 본인께서는 이전과 다른 어떤 차이를 느끼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리,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취임 직후부터 시작된 이번 외교 주간의 마무리가 바로 이번 아펙 정상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역동적인 경제 성장과 번영에 강하게 커밋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2031년 아펙 위장국을 맡게 되었다는 결정은 큰 성과 중 하나입니다. 아울러 이 지역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러 정상들과 직접 만나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대단히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특히 중국과 한국이라는 두 중요한 이웃나라와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 정상외교를 더욱 진전시키기 위한 초기 토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일주일을 되돌아보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는 FOIP 비전을 공유하는 여러 국가 및 파트너들과 협력 강화를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 때에는 양국이 함께 일본-미국 동맹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겠다는 의지를 매우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련의 외교 일정을 통해 저는 동맹국,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그리고 지역의 이웃 국가 지도자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매우 솔직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인연도 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일본 외교의 활동 공간을 넓혀나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상당히 견고한 출발을 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세계의 중심에서 두드러진 존재감을 가지는 일본 외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 다시 이루기 위한 노력이 이제 막 출발선에 선 상태이지만 우리는 좋은 스타트를 끊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기반 위에서 일본 미국 동맹을 더 강화하고 FOIP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파트너와의 협력을 확대하며 지역의 핵심 파트너들과 신뢰 관계를 한층 더 심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전과의 차이를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아직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때로는 가벼운 환담까지 나누는 과정에서 다른 정상들과의 심리적 거리감이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해외 언론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지명을 받으신 분께서는 마이크 앞으로 나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통신사 기자, 한국인, 로이터 통신의 입니다. 저는 박라고 합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가능하다면 일본어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지난 7월 일본과 미국이 합의한 미국 내 5조 5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대해 만약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체결된 한국과 미국 간의 새로운 합의를 살펴보면 관세 인하 수준은 일본과 비슷한 반면 미국에 대한 투자 규모는 더 작고 연간 상한도 있으며 이익 배분 조건도 일본에 비해 더 유리해 보입니다. 일본과 한국 모두 미국과의 교류가 활발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일본-미국 관세 합의가 한국과 비교했을 때 공정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총리님께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일본 정부가 미국 측에 조정을 요구할 의향이 있으신지도 여쭙고자 합니다. 총리, 질문 감사드립니다. 미국과 한국 간의 협상은 제3국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일본이 그 내용이나 평가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현재 한국과 미국의 합의는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어 양측에서 공식적으로 전면 공개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그 정확한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계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국이 처해 있는 상황과 조건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 비교를 통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본, 미국 간 합의에 관해서는 설령 총리가 바뀐다 하더라도 양국 정부 사이에 맺어진 약속은 쉽게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합의가 일본과 미국 양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경제 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며 나아가 일본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저는 이 점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아사히 신문. 아사히 신문의 니시무라입니다. 국내 문제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귀국 후 다가오는 국회 회기에서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현재 여당 연정이 참여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일본 유신회 니폰 이신 노카이는 이번 회기 중에 의원 정수 삭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만 야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를 어떻게 진행해 나가실 생각인지 연정 세력의 표만으로 법안을 제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계신지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내각 지지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주식시장 역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면서 전국 전반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유신회와의 연정은 아직 선거를 거치지 않은 상태인데 총리님께서는 이 시점에서 중의원을 해산해 새로운 정권의 형태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묻는 방안을 고려하고 계신지요? 총리, 먼저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가기에서 저는 경제재정정책 담당 대신을 중심으로 여당과 충분히 연계하면서 물가 대책을 포함한 경제 대책을 구체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정파를 초월한 논의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패키지로 정리할 것도 함께 지시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이러한 방침에 따라 경제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원 정수 삭감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자유민주당, LDP과 일본 유신회는 중의원 정수의 10% 삭감을 목표로 레이와 7년 임시국회에서 의원 입법 형태로 법안을 제출하고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국회의 정수 문제는 본래 각 정당과 각 교섭단체가 국회 안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논의의 진행 방식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자유민주당 총재로서 말씀드리자면 일본 유신회와의 합의문에는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최대한 폭넓은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정당과도 성실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우리는 폭넓고 진지한 논의를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주가의 동향이나 개별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을 삼가고자 합니다. 만약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에게 큰 기대를 걸고 계신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대책을 포함해 약속드린 정책들을 착실히 실행에 옮기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중의원 해산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해외 언론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받겠습니다.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마이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자. 총리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어폰을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는 방금 경상북도 경주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연설을 하셨습니다. 저는 총리님께서 일본 나라시 출신이시며 전통을 매우 소중히 여기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경주라는 장소에서 양국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경주시와 일본 나라시는 55년 동안 교류를 이어왔고 자매 도시를 맺은 지도 33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국 사이의 정치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이러한 교류가 다소 소원해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펙을 계기로 양국 간 국제협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일본 정부 차원에서 두 도시의 자매 결연과 협력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나라시와 경주시의 관계와 관련해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총리, 양국 국민 간의 직접적인 교류는 국가 간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에는 지역과 세대를 막론하고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현재의 우호적인 한일 관계를 떠받치는 중요한 밑바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의 고향인 일본 나라시와 경주시는 자매 도시 관계를 기반으로 그동안 스포츠 교류, 문화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다만 최근 몇 년 동안은 교류의 빈도가 다소 줄어든 느낌이 있는데 그 큰 이유 중 하나는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를 생각해보면 최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서는 인구 감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각 지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과제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등 서로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협력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것이 나라와 경주 두 도시 관계에도 하나의 좋은 힌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든 국민은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며 각 지역마다 고유한 고민과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를 지금까지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서로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발전적인 토론을 이어나간다면 이는 매우 훌륭한 교류의 장이 될 것이고 지역 간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양국 국민 사이의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계속 소중히 여기고 지원하면서 일본 한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